화재가 나는 원인은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방재센터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되면 수신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 수신기 조작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제 감지기가 이렇게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감지기가 동작하면 당연히 지구경종도 울리고 시각경보기도 깜빡깜빡 하겠죠. 그 다음에 수신반에 화재가 났다고 표시할 거 아닙니까? 비화재경보다 뭐 아니면 오동작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일 궁금한 것들이 이제 이런 화재 경보기가 울렸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뭘 하느냐, 참 이런 게 갑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한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루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마다 매뉴얼이 틀린 거예요. 뭐 무작정 다 신고하라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화재 경보라는 게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지기들이 불량 나가지고 불량이나 뭐 에러가 나가지고 이제 비화재 경보 울리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찾는지 이제 그 기술을 제가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신기가 있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면 뭐가 표시가 나요? 화재 동작했다고 표시가 날 겁니다. 벨이 울리면 이게 주경종이고 이게 지구경종입니다. 벨이 울리면 이제 찌르릉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울리자마자 지구경종하고 주경종을 누를 거예요. 눌러버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하시고 끈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벨이 울리면 지구경종이 울리면 지구경종 신호에 의해서 바로 시각경보기가 같이 켜집니다. 그러나 지구경종을 꺼버리면 지구경종 신호를 받는 거니까 지구경종을 꺼버리면 시각경보기는 꺼져버립니다. 지구경종에서 제어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수신반 전압이 24V거든요. 수신반 전압이 24V고 감지기 끝에 종단 저항 단자의 전압을 몇 볼트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20V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1V에서 20V가 왔다 갔다 해요. 나머지 4V는 어디 도망가냐? 이 수신반 안에 릴레이가 있습니다. 릴레이. 주경종을 제어해주는 릴레이인데 못 찾겠어. 릴레이를 찍어서 4V가 나오는지 3V가 나오는지 찍어봐야 되는데 이 단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잘못 푹푹 찍다가는 수신기를 망가뜨려 놓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안 하고 뭘 할 거냐면은 릴레이 전압은 안 찍고 어디서 종단 저항에서만 전압을 찍을 겁니다. 정상적인 지금 회로다. 회로가 정상적으로 구성됐나 했을 때 종단 저항에 전압을 찍어 볼 겁니다. 이제 종단 저항에 전압을 찍을 때는 이렇게 DC에 놓거든요. 이렇게 DC 전압에 맞춰 놓고 DC 전압을 맞춰 놓고 이제 찍는데 DC 전압을 찍을 거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이 있잖아요. 방향성이 있지만 거꾸로 찍었을 땐 여기에 방향성만 틀리지 전압은 똑같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표시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종단저항 끝에 이렇게 찍어 볼 거예요. 찍으니까 몇 볼트 나옵니까? 20.89V가 나오죠. 20.89. 그런데 이제 거꾸로 찍을 때가 있어. 거꾸로. 만약 거꾸로 찍었어. 거꾸로. 이제 극성을 바꿔버렸다. 극성을 바꿔버리니까 마이너스 20.89 나오죠. 마이너스 20.89.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다 보면 이것을 거꾸로 찍을 때가 있다.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찍으면 뭐 바로 찍으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만 없애버리면 돼요.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나오면 마이너스만 빼서 읽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색깔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는데 색깔로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기가 뭐 흰색, 여기가 뭐 노란색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게 플러스고 어느 게 마이너스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소방 배선이 없어가지고 전기 배선으로 회로를 꾸며놔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정상적인 때는 여기가 거의 20V, 종단 저항이 4V, 수신기는 24V, 수신기는 24V, 그 다음에 여기가 20V면 빼면은 4V가 이제 릴레이에 가해지는 전압입니다. 그러면 릴레이가 동작하려고 하면 릴레이의 전압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감지기가 나빠지면서 감지기가 이제 나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울려 보겠습니다. 바로 울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걸로
오, 깜짝이야. 자, 지금은 지구경종 눌렀죠? 주경종도 누릅니다. 주경종 눌렀어. 이야, 소방벨을 누르면 정신이 없잖아요. 테스트 하는데도 소방벨이 울리면 정신이 없는데 진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화재가 소거가 안 돼 있습니다. 소거가 안 됐고 지구경종, 주경종이 깜빡깜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재라고 나타났잖아요. 화재가 난 것은 소거시키기 전까지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어. 화재가 안 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난 것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거나 아니면 화재를 소거시켜 주기 전까지는 이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전압을 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종단 저항에 와서 찍어보는 겁니다. 감지기가 보여서 그렇지만은 감지기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5만 대가 퍼져 있잖아요. 뭐 10개, 15개가 막 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소화전 발신기함에 종단 저항을 찍어 봅니다. 이 앞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찍으니까 전압이 몇 볼트가 나와 버리니까 3.5볼트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24볼트에 3.5볼트면은 21볼트가 지금 릴레이에 걸려서 릴레이가 동작하면서 주경종, 지구경종 다 울렸다는 겁니다. 다 울렸다는 거예요. 지구경종을 꺼놨는데 요 지구경종 선을 하나 떼겠습니다. 예, 지구경종 하나 뗀 다음에 지구경종을 다시 풀어볼 거야. 이걸 풀어볼 겁니다.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표시등이 들어왔잖아요. 표시등이. 이 종단저항 찾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P형 수신기가 아니고 R형 수신기인 경우엔 이런 중계기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히 달려 있지 않고 소화전에 막 이런 식으로 달려 있으면서 종단저항을 막 가리기도 해요. 그러면 종단저항을 못 찾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찍느냐? 그때는 여기 찍는 게 아니고 감지기를 뗐습니다. 지금 동작된 건 이거예요. 이거예요. 감지기를 떼서 여기 감지기 이 같은 회로니까 이 같은 회로에 감지기를 아무데나 하나 찍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같은 회로기 때문에 종단 저항에서 안 찍어도 이러한 전압이 나옵니다. 이건 후단이고 이건 앞단이야. 앞단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이게 불이 안 갔어요. 불이 안 갔어. 소거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단에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앞단에 찍어도 3.4V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감지기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회로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복구를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여기서 화재 복구를 눌러보면 이제 복구가 됐죠. 이건데 우리가 찾지 못했다고 보고 그렇지만은 빨간 게 켜져 있는 것을 찾아서 빼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 지금은 정상적인 감지기를 동작시킨 거고 두 번째는 불량 감지기를 이제 제가 하나 끼워 볼 거예요. 자, 정상적인 감지기들을 일단 끼우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량 감지기라는 게 있어. 불량 감지기. 이제 불량이 난 거 아닙니까? 저희 현장에서 뗀 건데 이것을 제가 하나 끼워 보겠습니다. 끼우면 어떻게 되나요? 자, 끼우자마자 여기에 소방 신호가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지금 시끄러우니까 경종을 다 뺐다고. 예, 시끄러워서 이걸 다 뺐어요. 자, 불량이 나온 겁니다. 불량이 나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은 한번 복구부터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복구부터 눌러 볼 거예요. 여기서 복구. 자, 복구 눌렀어. 복구 눌렀는데 또 들어와 버리는 거야. 또 들어와 버렸어. 자, 복구 눌렀으면 화재가 가야 되는데 또 들어와 버렸잖아요. 야, 이거 환장하는 거지. 그러면 주경종, 지구경종 이제 이 누른 상태에서 이제 찾아갈 거 아닙니까? 찾아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각 방에 막 돌아다녀도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불이 안 켜져. 자, 그러니까 돌아다니기 전에 뭘 봐야 되겠습니까? 방금처럼 그 회로, 여러분들이 회로 구역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수신기엔 2번 구역인데 만약 2번 구역까지 따라와서 종단저항을 찍어보는 겁니다. 자, 종단저항 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종단저항을 찍으니까 6볼트가 나와 버리잖아요. 6볼트.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느냐. 지금 제가 감지기가 이제 4군데를 했는데, 여기서 찾을 때 여기서 하나 떼보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 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례차례 떼야 돼. 차례차례 떼든가, 이제 본인이 혼자면은 감지기를 하나 떼보는 거야. 돌아다녀 봤는데 감지기를 못 찾는 거지. 불 켜진 감지기가 없으니까 이럴 때 한번 떼보는 겁니다. 떼서 하니까 6.32 아직 안 갔어. 그러면은 어느 게 불량인지 모르니까, 자, 이것을 만약 떼서 찍어보면 6.31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불량이지만 여길 떼보겠습니다. 여길 떼서 여길 뗀 다음에 여기서 체킹해도 되지만 여기서 체킹해도 되고 종단 저항에서 체킹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감지기를 막 떼다 보니까 전압이 어떻게 변경되냐면 20.91 이렇게 변경되는 거예요. 변경되는 거.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떼다 보니까 전압이 딱 복구되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량이라고 써놨지만은, 제가 여기 불량이라고 써놨지만 불량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딱 떼보니까 전압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감지기는 불량입니다. 이 감지기는 불량. 그러면 이 감지기를 불량을 가져와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지기 테스트하는 회로 이렇게 만약 만들었으면은, 만들면은 돼.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복구시켜 볼 겁니다. 복구시켜 놓고 주경종만 하나 켜볼게요. 지구경종은 시끄러우니까. 이런 테스트하는 회로를 하나 만들었다면 이런 불량인 게 진짜 불량인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불량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바로 그냥 불량인 것은 저렇게 이 내부가 이미 쇼트되어 있다는 거예요. 쇼트되어 있다. 자, 어떤 것도 저희가 이 불량이 났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불량이 났다고 계속 불량 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것도 불량 됐던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끼워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압을 쟀는데도 전압을 이걸 끼워 가지고 전압을 재보면 회로에서 꼭 종단저항에서 안 찍어도 돼요. 전압을 딱 찍어보면 이렇게 20V 이상 나와버려. 그러면은 감지기가 정상적인 감지기라. 그러니까 오동작 났다고 몽땅 감지기를 버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시 끼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찝찝하잖아. 만약에 이게 불량 났던 감지기를 표시를 해놨어. 우리가 안입을자 딱 써놨는데 이걸 다시 써먹으려고 하면 찝찝해. 그런데 이 감지기 또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감지기를 교체를 해줘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 몇천 원 안 하잖아요. 몇천 원 안 해.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정상적인 감지기를 지금 이렇게 끼워져 있다라고 봤을 때 꼭 종단 저항에서만 찍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죠. 수신기에서도 찍을 수 있지만 어떻게 찍으면 되냐면 이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신기마다 이 단자들 명칭이 다 있어요. 명칭이 다 있는데 공통이라는 마이너스 단자에 하나 찍고 회로, 여러분들이 회로가 있어. 회로라는 숫자가 있다고. 회로 1번, 회로 2번, 회로 3번, 회로 4번, 회로 5번, 회로 P형인 경우에 뭐 회로 수십 번. R형인 경우에는 이 수신기에서 찍지 못합니다. 찍을 방법도 없어요. 열 방법도 없고. P형인 경우에는 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2번 회로다 했을 때 지금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2번 회로를 제가 찾아서 찍어 보겠습니다. 2번 회로를 멀리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2번 회로를 찾아서 찍으면 20.91. 근데 수신기 나갈 때 20.91이면 소화전에서 나올 때, 발신기에서 나올 땐 20.8161로 나와요. 왜냐하면 선로가 길면 선로의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다운됩니다. 전압이 다운돼. 그러면 수신기에서도 찍을 수 있어. 수신기에서도. 지금 불량인 걸 한번 끼워 볼게요.
불량인 거 끼우니까 바로 화재가 나오잖아요. 화재가. 자, 시끄러우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뺀 상태에서 화재가 나 있는 상태에서 주경종 누르고 지구경종 누르고 그러면 이제 시끄러운 게 없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회로에서 공통 마이너스, 여러분들 현장에 보면 수신기에 공통이 많아, 아주 많아. 그 중에 아무거나 찍으면 돼. 공통 마이너스 아무거나 찍으면 돼. 그러면 그 중에 마이너스 아무거나 하고 회로는 정확하게 번호가 써져 있어요. 회로라고 써진 게 있다고. 여기에 보면 회로가 30번이다 그러면 여기에 30번을 찾아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는 2번 회로니까 다시 제가 여기서 찍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찍었어. 6.31V가 나오잖아요. 6.31V. 그러니까 여기서 찍어도 되고 출발점에서 찍어도 되고 종단 저항에서 찍어도 된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감지기를 하나 떼서 종단 저항 못 찾으면 이런 데서 막 찍어도 된다 이거지. 이런 데서 찾아서 찍어도 6.31. 이제 이것이 나쁜 새끼니까 이 새끼를 빼주면, 이 새끼를 딱 빼줬다. 나쁜 놈을 찾아 뺐어. 20V로 환원되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수신반이 자동 복구를 눌러놓으면 없어지지만 수신반의 이력, 즉 화재 이력은 와서 확인해서 없애줄 때까지는 화재 이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지기는 속어시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와서 복구를 눌러주는 겁니다. 보통 자동 복구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자동 복구를 눌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화재 이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화재 이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자동 복구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확인한 후에 복구, 전압 찍는 방법을 오늘 뭐 제가 말을 다 못 하겠지만 이것을 자꾸 듣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압 찍는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경종, 지구경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상방송 있으면 비상방송 끌 수 있는 건 다 꺼야 돼. 끌 수 있는 건 다 꺼야 된다. 다 끄고 체킹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압 찍는 방법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소방 부분은 계속 이런 걸 알려드려도 영상이 계속 나가주면 좋습니다. 어제 했던 거 또 들었고 또 듣고 하더라도 한 2주에 한 번은 소방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도 테스트 해드리고 하면서 자꾸 이제 이걸 익혀야 돼. 그래야 내 머리에도 박히고 내 몸에도 익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처럼 이런 테스트 회로를 만들지 못하면 실제로 연습할 수도 없어요. 많이. 왜? 겁먹거든. 겁먹어. 잘못 만지다가 왕 울어버리면 빌딩 전체에 대피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겁먹어서 다루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방 기술을 꼭 많이 익혀 두시면 감지기에 와서 마음대로 점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시설관리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